네, 함께 똑똑해지자 유행입니다. 오늘의 이슈 캐스팅은 장소가 조금 새로워졌죠? 네, 오늘 잠깐 장소 좀 바꿔서 해보겠습니다. 바로 좀 들어가 볼게요. 주식하다 보면요, 공시라는 걸 자주 좀 보게 됩니다. 공시 내용이 좋으면 주가가 오르고 좋지 않으면 주가가 내리고 뭐 당연히 이렇게 되는 건데, 자주 보는 공시 중에 이런 내용들 아마 보셨을 거예요. 이 자사주 매입이라는 게 있습니다. 워낙에 자주 나오는 건데 이게 뭔지 자세히는 잘 모르겠다 싶은 그런 분들을 위해서 정리를 좀 해드리겠습니다. 주가를 진짜 올릴 만한 내용이 맞는 건지 우리가 알아야 판단을 좀 제대로 할 수가 있겠죠. 자, 일단 자사주 매입은 호재다. 요렇게 정리를 하고 들어가 보도록 하죠. 보시죠. 이 특정 회사가 자사주를 매입한다. 이 얘긴 즉슨 시중에 풀려있는 자기네 회사 주식을 지들이 돈 주고 사들이겠다. 바로 이겁니다. 내용 자체는 굉장히 간단하죠. 그런데 문제는 이겁니다. 회사 입장에서 아니 굳이 돈 들여가면서 자기 회사 주식을 왜 사냐고요. 주식을 사들이기 위해서 최소한 자본금을 깎아 먹거나 아니면 그렇지 않다면 적어도 이익 잉여금을 깎아 먹거나 회사 입장에서는 당연히 부담이 될 수밖에 없는 이야기거든요. 자,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 지금부터 알아보겠습니다. 자, 그 첫 번째 이유입니다. 맨날 나오는 이야기인데요. 주주가치 재고라는 겁니다. 생각해 보시죠. 잘 돌아다니고 있던 그 주식을 회사가 사들이게 되면 당연히 기본적인 유통 물량, 그러니까 원래 유통되고 있던 주식 물량이 자연스럽게 줄어들게 되죠. 소각까지 해버리게 되면 아예 주식 숫자가 줄어버립니다. 참고로 좀 말씀을 드리면요. 이 자사주 매입이 제대로 효과를 내려면 사실 이 매입에서 그치는 게 아니라 주식을 방금 언급해 드렸는데 아예 없애버리는 자사주 소각, 바로 2단계까지 해야 되는데, 그래서 검색을 한번 해보시면 바로 나옵니다. 자사주 매입뿐만 아니라 자사주 소각, 바로 이런 내용들도 자주 언급이 된다는 거. 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과 소각을 하나의 세트로 좀 기억을 같이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시 좀 돌아와서요, 정리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회사의 시장 가치가 전혀 변한 게 없는데 갑자기 또 주식의 숫자가 줄어든다. 유통 물량이 줄어든다. 이렇게 된다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한 주당 가지고 있던 가치는 어떻게 될까요? 당연히 올라가게 되겠죠. 아니, 숫자가 줄었으니까 하나하나의 가치는 당연히 올라가게 되는 겁니다. 자, 그래서 이 기존의 투자자들, 그러니까 주주들의 입장에서는 가만히 앉아서 주가가 오르는 효과를 보게 된다는 거죠. 이게 바로 주주가치 재고라고 부르는 겁니다. 자, 그런데요, 두 번째, 여기서 연결이 좀 되는 건데, 주가 하락의 방어 효과가 있습니다. 자, 뭐냐면 회사의 주가가 어떤 모종의 이유로 인해서 쭉 내려가고 있다고 쳐보죠. 자, 그러면 회사 입장에서는 좀 불안하겠죠? 자, 그럴 때 회사의 주가 하락을 막기 위해서, 자, 주주 여러분, 우리가 주주가치 재고를 할 테니까 제발 좀 관심을 좀 주세요. 자사주 매입하면 한 주당 가치가 오르는 건 알고 있지요. 이렇게 해서 일종의 시그널을 보내는 거고요. 자, 그럼 앞으로 한 주당 가치가 오를 거라는 기대 심리로 투자자들이 들어오게 될 테니까, 그래서 주가 하락을 방어해주는 그런 효과가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자, 게다가 이 회사 입장에서도 이왕 사들일 거면 주가가 쌀 때 사들이는 게 좀 낫잖아요. 네. 그래서 이 자사주 매입 소식은 대개 지금 주가가 좀 싸구나, 이런 시그널로도 해석이 될 수가 있다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주시고요. 자, 그런데 세 번째 말씀드린 포인트, 방금 말씀드린 것과 달리 주가가 크게 오른 상황에서, 자, 그러니까 즉 주주들의 불만이 크게 있지 않고 거기다가 회사 입장에서 매입에 부담이 있는 오히려 그런 상황이죠. 자, 그런데 이런 상황에서도 자사주 매입을 해야 되는 예외적인 상황이 있습니다. 무슨 상황이냐면요, 경영권 보호를 해야 될 때죠.
자, 그러니까 M&A가 발생을 하게 되면 이 회사에서 경영권 방어를 하기 위해서 주식을 사들이게 되는 건데요. 회사라고 해서 사실 뭐 자기네 회사 주식을 다 갖고 있지는 않잖아요. 주주들이 회사의 주인인 거죠. 자, 그러니까 이 주식 지분 많은 놈이 경영권을 갖게 되는 거니까 이런 상황에서는 회사를 지키려고 자사주를 어쩔 수 없이 매입하게 되는 경우도 있다라는 거 알아두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또 한 가지, 자사주 매입을 하는 이유에 대해서는 이렇게 정리를 좀 해봤고요. 한 가지 더 알아두시면 좋을 만한 내용이 있는데, 자사주 매입의 공시를 보면요. 그 제목이 좀 크게 두 가지로 나뉘게 됩니다. 자기 주식 취득 신탁계약 체결 결정. 이런 게 첫 번째 있고요. 그리고 두 번째로 자기 주식 취득 결정 이렇게 좀 심플하게 나오는 경우가 있습니다. 자, 전자는요. 신탁 계약 그러니까 즉 증권사 같은 데서 맡겨서 처리를 하는 경우고요. 후자의 경우에는 자기네가 직접 사들이겠다 바로 이렇게 풀이가 되는 건데 결론만 좀 말씀드릴게요. 그러니까 직접 취득이 그러니까 후자의 경우가 확연하게 좋은 경우의 수입니다. 질적으로 말이죠. 신탁계약인 경우에는 자사주 매입한다라고 말은 해놓고 제대로 이행이 안 되는 경우도 상당히 좀 있거든요. 자, 그래서 신탁보다는 그냥 취득. 바로 이게 더 매력적인 자사주 매입이다라는 거 정리를 해주시길 바랍니다. 자, 그리고 지금부터는요. 최근에 있었던 그 사례들을 직접 잠깐 들여다보면서 자사주 매입에 좀 적응을 해보는 시간도 가져보겠습니다. 자, 일단 지난 21일에 화제가 됐던 내용인데 금호석유 있죠? 알고 계실 텐데 금호석유에서 1,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결정 이야기가 공시에 좀 나왔습니다. 신탁계약 이고요. 이거는 아까 전에 말씀드렸죠. 직접 취득이 아니라 신탁 계약으로 나와 있었고 6개월간 소각 목적으로 자사주 매입에 돌입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얘들은 매입하고 나서 나중에 소각 예정도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니까 효과가 좀 제대로 발휘가 될 텐데 문제는 신탁 계약이기 때문에 또 혹시나 약간 이거 제대로 이행을 안 날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다라는 거 알아두시고 주주에게 더욱 큰 보답을 하는 차원에서 자사주 매입과 또 전량 소각을 결정하게 되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참고로 말씀드리면 금호석유의 주가는 엄청 내려와 있는 상황입니다. 그러니까 이럴 때 자사주 매입을 많이 이야기를 하게 된다는 거죠. 자, 또 한 가지 지난 22일에 SK케미칼 500억 원의 자사주 매입 소식이 전해졌어요. 자, 이것도 일단은 신탁 계약 쪽으로 보시면 되겠고 3월부터 9월 22일까지 6개월이네요. 그래서 발행 주식의 총수의 2.2%를 주주가치 제고를 위해서 한다라고 명시를 했습니다. 마찬가지로 SK케미칼도 주가는 엄청 내려와 있는 상황이라는 점. 그래서 자사주 매입 소식이 이렇게 나와 있네요. 자, 그런데 여러분 지난 23일에 이거는 뭐 그만큼 큰 기업은 아닌데 화성산업이라는 종목이 잠깐 좀 화제가 됐던 적이 있어요. 이 화성산업이 800억 원 규모의 자사주 매입 결정을 했는데 여러분 이게 앞서 얘기한 것보다 좀 뭐 크게 두드러지지 않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전체의 30% 수준입니다. 어마어마한 물량이거든요. 이 자사주 매입으로 인해서 이날 22일에 결정이 됐고 23일에 급등세가 연출이 됐는데 참고로 요거는 신탁 계약 말고 직접 취득이고요. 바로 매입하고 소각을 해버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자, 그런데 6월 22일까지 요거는 3개월짜리로 딱 이야기를 했고 취득 완료 이후에 이사회를 거쳐 소각할 예정이다라고까지 밝혔는데 여러분 요건 좀 잘 보셔야 돼요. 근데 얘는 앞서 말씀드렸던 금호석유와 SK케미칼이랑 좀 다르게 주가가 엄청 올라 있는 상황이었단 말이죠. 이거 무슨 얘기지? 싶으실 텐데 자, 검색해보시면 바로 아시겠지만 얘는요 경영권 분쟁 이슈가 있었습니다. 자, 그래서 말도 안 되는 비율의 주식을 아주 공격적으로 경영권 때문에 매수를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도 한번 참고를 해보시면 좋겠어요. 아까 말씀드린 세 번째 이유죠. 자, 그리고 24일에 신한지주 이사회에서 1,500억 원 규모의 소각 목적의 자기 주식 취득 안건을 결의했습니다. 이것도 마찬가지로 매입과 소각을 동시에 한다. 자, 그러니까 이게 조금 더 의미 있는 자사주 매입이 될 수 있겠다라는 점을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니까 자사주 매입의 규모가 어느 정도인지 그리고 또 자사주 매입이 직접 취득인지 신탁 계약인지 그리고 또 매입의 목적이 뭔지
특히 소각이 뒤따르는지 이런 것들을 자사주 매입 공시를 볼 때 꼼꼼하게 좀 따져본다면 이런 내용들 보면 이 자사주 매입에 질적으로 얼마나 매력이 있는 공시였는가 여러분이 스스로 판단할 수가 있을 겁니다. 이런 점들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랍니다.